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협의체 구성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주도권과 의정 갈등 책임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라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후에 예방을 합니다. 지난 2월에 만났으니까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는 건데 사실 앞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예방을 하려고 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메시지 내용도 상당 부분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난번 8.18 전당대회 직후 나흘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의례적인 그런 말 그대로 예방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피의자로 지금 영장에 적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의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크게 보면은 좀 세 가지 차원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친일파 논란, 그리고 또 외교 안보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태도에 대한 그런 우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상 지금 검찰의 칼날 위에 공이 서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죽이기, 또 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친문, 친명이 서로 나눠서 분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해서 반드시 정권을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초 계획했던 예방 시기 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좀 세 가지 큰 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아마 그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검찰 탄압의 방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법 리스크가 늘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탄압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을 예. 강력하게 투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탈당을 요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경계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는 할 텐데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진 그런 어떤 그 검찰 수사의 부담감을 일정 정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또 실리를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평산마을을 찾았었는데요. 찾아서 최근 검찰 모습에 국민 걱정이 크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방문은 어떨까요?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에서의 만남의 태도와 오늘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의 태도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이유는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중립 상태,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없습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서 요즘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 코멘트, 경청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 또 검찰 문제를 얘기할 경우에는 오늘의 메시지가 상당히 좀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회동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기 위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메시지 좀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내놓는다면 이제 강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공동 입장문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만남에서는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다, 확실한 메시지까지 내놓을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근데 뭐 좀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소위 서슬이 시퍼랬던 시절에 야당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데는 그 야당 지도자들이 뭐 민주화를 추구했다든지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명백했는데요. 이번에는 비록 오래 묵은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사위 취업과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장인이 대통령으로 있던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에 의해서 그 공공기관장이 사주로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고 또 그 공공기관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또 지금 야당 대표도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에 그 비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하기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민망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검찰공화국 또 검찰의 소위 불공정한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닌데 단지 검찰이 여야 정치인 또는 관계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를 수사하는 게 잘못됐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뭐 일부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뭐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총구가 내부를 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데 당천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오늘의 만남도 그렇고요.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도 그렇고요. 강성 지지층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뭐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탄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그 머릿속도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제에 그러면은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잔존 세력과 관련해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전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외연상으로는 정정권 정치 탄압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름으로써 마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신이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탄압한다라는 모양새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 탈당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단일 체계를 좀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을까 하는 개인적인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내일 이제 출범하는 대책위를 보면 위원장이 이제 친명계임 3선의 그렇습니다. 김용진 의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계 의원까지 한 10명가량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어쨌든 외부에서 소위 일각에서는 좀 개파 갈등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오늘의 만남이라던가 아니면 내일 출범한 대책이라던가 좀 어떤 영향,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노골적으로 이어지면서 친문, 친명 그 전에는 상당히 좀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두 계파 그리고 또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결속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오늘 회동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는 확실하게 내놓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신만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역시 검찰 탄압의 피해자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피해자다. 라면서 지금 정당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당내 결속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를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비명계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원심력이 좀 작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10월 재보선 선거가 전국에 4곳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호남에서 2곳의 재보선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국 혁신당 그리고 조국 대표는 올인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본인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재보궐선거는 조금 추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의정 갈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협의체 구성을 하려면 일단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일 텐데 의료계 어떨까요?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협상 국면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적어도 자신의 기본적인 체면을 차리면서 들어오도록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여당의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단체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복지부의 차관과는 얼굴을 맞댈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물론 복지부가 여러 가지 의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든지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의료계를 견인하기 위해서 일단 차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 정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야 정의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연휴에 계속해서 지금 그 응급 의료와 관련해서 구멍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명 피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 한시적으로라도 이 상황에서
좀 더 그 의료진이 복귀를 해서 요 사흘 나흘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좀 국민을 배려하는 그런 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견인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계 협의체 참여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현재는 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 의료계에서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두 번째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의 문책 또는 경질, 그리고 세 번째가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뿐만이 아니고 2025년 의대 정원 유예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5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내일 지금 모집 전형이 공고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그리고 또 장 차관을 경질을 할지, 이게 다 지금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료 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며칠 전만 해도 2,000명 의대 정원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응급실 가봐라.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갑자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놔가지고 2026년 의대 정원 유예와 관련해서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지금 불신의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단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문제는 추석 연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응급진료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의관들을 투입을 해도 이것도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는 아니어도 최소한 여야 정 협의체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는 2025년도 이제 증원 유예의 선을 긋는 원칙을 다시 내세웠고, 또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증원에 대해서 좀 원점 재검토하라는 기존 요구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추석 전에 그럼 여당이 좀 중재자로 나서서 좀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실마리를 찾는 게 맞고요. 제가 의료계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협상이라는 거는요. 제로섬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갖고 상대방이 완전히 그 모든 걸 포기하는 이런 협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51대 49인 것이지 100대 0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정부에서 조금 전에 그 뭐 차관뿐만 아니라 장관 경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에다가 더해서 2026년은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게 맞아요. 그 전에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선으로 지금 여유를 부릴 시간도 지났습니다. 단 2025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료계는 유예를 주장하지만 유예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의료계와 국민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 입시를 보는 또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와도 연동이 되고 지금 그거는 교육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25년 증원까지도 완전히 유예해야만 문제가 풀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의료계의 입장을 완전히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협상은 없어요. 정부도 뭔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도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것에 하나 정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5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야 정의 협의체는 굴러가고, 그 대신에
지금 그 추석과 관련해서 이 응급 의료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는 만큼 장차관 물러나되 일단 차관부터 물러나고 그리고선 지금 어찌됐든 군의관 가지고도 지금 인력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의료계도 말입니다. 아무리 의료진들이 없으면 국민이 당장 목숨이나 건강이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서 적어도 추석 며칠 동안은 자신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타협을 봐야지 이거를 정부 보고 전부 양보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료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출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2025년은 불가피하고 2026년부터는 원점 재검토하고 여야 정의 협의체는 되도록 빨리 가속도를 붙여서 가동을 하되 추석 며칠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어도 대타협을 보면서 의료진 특히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나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와서 봉사하겠다라는 진정성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 내일부터 당장 특검법 재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라라는 입장으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의견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자체도 그 특검의 빌미가 된 데다가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무슨 공천 개입과 관련한 또 그 논란이 부상됨으로써 상당히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또 수사 심의 모두 다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이제 검찰의 태도가 결국은 야권으로 하여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시간 관계상 두 분간에 여기까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